됐습니까? 자, 김민석 수석 최고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그 테러 대응 TF를 꾸렸다고요? 네, 네. 어떤 계기로 꾸렸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최근에 저희들에게 제보가 워낙 많이 폭주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일반 국민들이나 지지자들께서 보내는 다양한 문자 가운데 90% 이상이 경호와 테러에 대한 우려가 많으십니다. 그런데다가 최근에 있었던 국민의힘의 이제 폭력적인 후보 교체 사태, 네. 그것이 결국 이제 남아있는 어떤 정권 교체를 막을 수 있는 수단이 테러 외에는 없는 거 아니냐라는 뭐 이런 전반적인 우려의 공감대가 그렇죠. 커져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네. 이심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예, 제일 가장 많은 주문입니다. 심지어 뭐 후보가 대중접촉 유세를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폭주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또 실제로 저희가 굉장히 중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당내 뭐 거의 지도부가 총출동하다시피 한 TF를 꾸려서 경호 전문 인력까지 포함한 회의를 몇 차례 거쳤고 어제 밤에도 늦게까지 그 회의를 거쳐서 오늘 이제 첫 출정식이 있는 상황을 다 점검하고 이후에 종합적인 경호 원칙은 어떻게 하고 유세는 어떻게 경호의 필요와 후보의 어떤 국민 접촉 요구를 조화할 수 있겠는가 이런 것도 정리를 하고 뭐 등등등 실무정연까지 쭉 점검을 했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그 우리나라에는 워낙 이런 일이 없기 때문에 뭐 방탄 유리에 둘러싸여서 유세한 적이 없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대중 유세에서 방탄 유리 사면으로 세우고 하는 경우 흔하거든요. 대선 후보가. 저희가 쭉 체크를 해보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유세를 할 때 앞에 방탄 유리를 맞습니다. 막으로 세우고 한 경우가 있고요. 예, 예. 그 화면을 기억하시겠지만 그 총격이 한번 피습됐을 때 네. 바로 이렇게 몸을 숙여서 단상 안으로 이렇게 가린 적도 있는데 네. 가령 그럴 때 그것을 방탄이 가능한 이 어떤 연설대를 준비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고도 뚫리니까요. 예. 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도 이 방탄 유리를 설치해야 되는 거 아니냐 무대 위에 오늘도 출정식이 있는데 그런 요구들이 있는데 이게 보니까 예, 그게 이제 현재로서는 경찰에는 그러한 장비가 없고 예. 경호처에 이제 그런 것들을 예를 들어 저희들이 저격거리가 있는 건물, 그 가능한 건물을 미리 검색할 수 있는 뭐 다양한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경찰에 있지만 일단 경호처에서도 확보하고 있는 필요한 것들이 있고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원칙적으로는 경찰 경호를 중심으로 하되 혹 필요한 장비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경호처의 협조도 뭐 그거는 뭐 각 당의 후보들이 공히 요청할 수 있는 것이고 예. 이주호 대행이 최대 수준의 경호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그런 협조를 요청한 상태이고 현재로서는 할 수 있는 최대한을 다 하고 오늘 저희들이 또 몇 가지 조금 새로운 아이디어를 낸 것도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일단 오늘 진행을 하고 이후에 유세 계획에 반영할 생각입니다. 우리 공식적으로 관에서 방탄유리 장비가 없으면 사설업체를 통해서라도 빠른 시간 내에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뭐 저희 나름대로 사실은 미리 이런 상황을 예견하고 이런저런 준비를 해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뭐 아주 디테일까지 말씀드리기 그렇죠. 그렇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당에서는 김민석 수석 최고가 단장이 된 당의 인력이 총망라된 테러 대응 TF를 꾸렸으니까 TF가 있고 현장에 여러 가지 이제 첩보 제보도 분석하고 현장에서 당의 인력 후보 쪽과 경찰 경호 쪽을 연결할 수 있는 일을 아무래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경찰 출신인 임호선 수석 부총장을 실장으로 해서 이상식 의원님 역시 경찰 출신이죠. 또 우리 군 출신의 부성찬 의원님 등을 부실장으로 해서 현장을 아예 직접 결합하는 안전실을 꾸렸고요. 그 안전실이 비서실, 뭐 경호실, 비서실, 수행실 그리고 유세본부를 와 경찰 경호팀들을 연계하면서 이렇게 연락을 할 거고 그 외에 뭐 당의 제보센터는 원래대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하여간 촘촘히
저희 나름대로는 지금 짰습니다. 이 시민들에게 혹시 그 TF 단장으로서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그 당원이나 지지자들 가운데 자발적으로 뭔가 어떤 경호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역할을 해보고 싶다, 이런 예. 자발적인 개인적 혹은 집단적인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중에는 무슨 가드, 무슨 뭐 네네네. 방위, 경호 그런 아이디어 이런 있었죠. 명칭까지 사용하셔서 예.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어떤 마음과 어떤 충심과 선의 이런 것들은 저희가 너무 감사하게 받아들이고요. 다만 현실적으로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어떤 그런 뜻을 가진 분들로만 단상의 앞을 채우거나 아니면 실제로 경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점검 행위를 실제로 직접 하실 수 있게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전문 경호팀하고 좀 부딪힐 수도 있고, 그렇겠죠. 저희들이 과거에 부산에서 테러가 일어났을 때 지지자를 가장한 그 맞아요. 칼테러에 저희가 당했던 적이 있어서 맞아요. 지금 원거리 경호와 근접 경호를 다 신경을 써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시고, 이번에는 오늘 이후로 각각의 유세 동선에서 유세 현장의 후보가 들어갔다가 빠지는 과정도 그 시간을 최소화하고 의원들을 포함해서 거의 악수 접촉 자체를 안 하는 것으로, 오늘은 뭐 출정시키니까 조금 상황이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으로 다 내부 양해도 구해놓은 상태이어서 의원들에게도 우리 시민과 지지자 여러분들께서도 요때만 좀 이렇게 양해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그 선거운동 본격 시작이니까 후보 등록됐고 지금부터 투표 당일까지는 시민들도 달려가서 안기고 싶고 뭐 악수하고 싶고 하지만 좀 참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네네. 그리고 저희보다도 시민들께서 다양한 뭐 SNS라는 걸 통해서 우리 영상으로 유세 봐도 충분하니까 제발 좀 후보가 맞아요. 좀 우리가 하는 주문에 좀 따라달라 이렇게 하는데, 실은 가장 완강한 것이 후보입니다. 그 후보 본인은 네, 아무래도 이참에 시민들을 다 만나고 싶겠죠.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 이렇게 시민들과 만나서 또 기운을 얻지 않습니까? 정치인이. 예. 게다가 뭐 이재명 후보는 그것이 더하고, 그래서 이런 어떤 요구, 당의 요구, 심지어 가장 가까운 어떤 주변의 요구, 참모들의 요구에 가장 완강하게 저항하는 것이 좀 말려주세요. 걱정돼 죽겠어요, 저희가. 네네, 이재명 후보신데 그 게다가 지난번 칼테러 이후에 약간 초연한 그런 마음 같은 걸 좀 갖게 돼서 이게 뭐 누가 그렇게 마음을 먹는다고 그게 뭐 되겠어요? 뭐 하늘의 뜻이지 뭐 이렇게 가끔은 인간이 할 바는 다 하고 하늘의 뜻에 맡겨야죠. 근데 이제 그것은 아니다. 이제 이것은 그런 걱정 자체가 국민과 지지자들을 걱정시키는 것 자체가 이제는 책임과 의무의 영역에 속한다. 이런 얘기를 주변에서 강하게 해서 그런 것을 저희가 받아들이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대한 유세장 진입과 빠져나가는 속도라든가 이런 것들도, 그래서 어쩌면 이렇게 출정식과 같은 특별한 경우 외에는 각 지역을 돌면서 하는 유세도 시간을 너무 길지 않게 이렇게 인사드리고 가는 것으로 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 대신 저희가 온 오프를 결합한 그야말로 K 유세, 하이브리드 유세를 또 많이 지금 고민을 많이 해서 선보일 생각이고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번 예비 기간에 후보가 돈 군의 숫자가 40개 이상을 돌았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과거에 돌았던 어떤 군 단위의 숫자를 동일한 시기에 초과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저희가 그것을 제발. 어떤 방식으로든 모든 군을 다 돌겠다는 후보의 의지는 그대로 어떻게든 반영을 하는 방식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걱정되니까 아침마다 새벽에 일어나서 뉴스 검색하게 하지 마시고 제발 좀 말려주십시오. 네, 제대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민석 수석 최고였습니다.